네, 안녕하세요. 무역진 선생 채널의 김경환 강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사 2차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각자 가장 잘했던 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2차 관세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차 관세사 시험은 1차 과목과 다르게 두 과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관세율품 및 상품학이랑 저희는 HS라고 부르는데 그 과목과 관세평가라고 관세를 직접 평가해보는 그런 과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관세법, HS, 관세평가, 무역실무 순서입니다. 그래서 각 80분씩 부여가 되고 1차와는 다르게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시면 답안지를 분배해주고 시간에 맞춰서 그 답안지를 채우는, 논술형으로 채우는 그런 시험입니다. 2차 관세사 시험의 관세법 과목은 1차와는 다르게 논술형 시험입니다. 따라서 객관식인 1차 시험과 가장 큰 차이점은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어의 의미나 주체, 이게 기재부령인지 또는 대통령령인지 관세청장 고시인지 이런 주체가 중요했다면 2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내용의 목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차 과목을 시작하는 첫 과목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면서 약간 멈칫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초조함이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마인드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과목인 HS에 대해서는 최쌤이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유교수 과목인 HS, 관세율표 및 상품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관세율표와 상품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시험에 상품학이 출제되지 않은 지는 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나실 때 상품학 부분을 미리 공부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세율표 같은 경우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라는 국제협약에 따라서 전 세계 6자리 공통인 코드를 사용하고요. 저희가 관세사 시험에서 출제되는 범위는 4단위 호까지만 활용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는 어떠한 물건의 4단위 호를 맞추거나 아니면 해당 4단위 호에 주어진 호의 용어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음은 관세평가에 대해서 김쌤이 설명하겠습니다. 3과목 관세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는 새로운 과목이 아니고 1차 관세법에서 포함된 부분으로서 제30조에서 35조로 구성된 1방법에서 6방법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 과목입니다. 네, 다음은 심쌤이 4과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4교시 무역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무역 실무의 경우에는 이론이랑 협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협약 같은 경우에서는 무역 영어에서 접했던 CISG나 인코텀스 2020, UCP 600 뿐만 아니라 헤이그 비스비 유칙 등 다양한 협약을 추가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협약의 출제 비중이 이론보다 높기 때문에 협약을 좀 위주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무역 실무의 경우에는 추가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 거래법을 공부를 하셔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송쌤이 관세법 시험 준비와 관련된 팁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먼저 2차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술형 위주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목차의 통일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내용별로 목차를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목차를 정리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같은 경우에 명단 공개의 정의가 어떤 건지, 이 대상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는 제외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외우다 보면은 그 흐름이 잘 파악되고 그게 저절로 나중에는 회독을 많이 하시게 되면 손으로 직접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문자 암기입니다. 예를 들어 법 제240조에 수입의 의제 같은 경우에는 총 6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6가지 요소를 그냥 눈으로만 훑어보시면은 나중에 그 가지수를 쓰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HS를 공부하는 것과 같이 앞글자를 따서 두문자로 계속 되뇌이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기억력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관세법의 새끼 과목으로 환급특례법이 있는데 한 10점 정도 10점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관세법에 비해서 굉장히 작기 때문에 관세법을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매일 공부를 해주시면 그 틀을 잡기가 굉장히 용이한 법 과목입니다.
그래서 10점을 포기하지 마시고 부분 점수라도 꼭 챙겨가시는 것이 합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HS 공부 방법에 대해서 최쌤이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HS 관설법의 상품화학 같은 경우에는 통치 1호부터 6호까지 그리고 각 물품들이 1부부터 11부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그 물품은 다시 또 1류부터 97류까지 97개의 류에 따라서 각 품목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과목은 사실 정말 다 외워야 되냐?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두 문자를 많이 활용을 하시지만 저는 두 문자를 좋아하지 않는 편이어서 약간 물품의 형태나 아니면 친구나 가족, 저의 생일 같은 걸 넣어서 숫자를 많이 외웠습니다. 예를 들어 8215의 면도기 같은 경우에는 면도기 자체가 벽에 걸려있는 모습이 12와 닮았다고 해서 12, 거기서 날이 하나 빠지면 칼, 그래서 8215는 칼이고 8235 같은 경우에는 면도기에서 날이 하나 더 추가된 모습을 연상해서 앞뒤로 연상하는 방법으로 외웠습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로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5월이나 6월에도 완성이 될 수 있는 성공 비결 어점의 효자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평가에 대해서 김쌤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3교시 관세평가 과목 공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세평가 과목은 다른 과목과 달리 계산 문제가 들어간 과목인데요. 그래서 많이 기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최근 출제 경향에 따르면 계산 문제보다는 세세하게 암기 항목을 적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오히려 잘 챙겨갈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세법과 달리 그 범위도 별로 넓지 않고 30조부터 35조까지의 1방법부터 6방법이 주로 나오고 이제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하고 규칙과 고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챙겨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범위가 좁은 만큼 정확하게 써내려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모든 법령들을 개인 노트로 만들어 놓고 빈칸을 하나하나 중요 단어들을 뚫어놓는 걸로 시작해서 점점 그 빈칸을 늘려가서 전체 문장을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범위가 좁은 만큼 주력 과목으로 가져가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은 심쌤이 4교시 무역 실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역 실무의 경우에는 이론과 협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역 실무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론 같은 경우에는 빈출되는 부분 그리고 협약, 주 협약과 연계해서 하여서 같이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협약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로 3대 협약이 있는데요. CISG, 인코텀즈 2020, UCP 600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세 가지 협약의 경우에는 단순히 암기만으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CISG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항이 가지고 있는 그 내재적 의미,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처럼 CISG 25조 본질적 위반에 대해서 써라 했을 때 단순히 본질적 위반 딱 그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본질적 위반의 정의를 쓰고 그 다음에 그 본질적 위반으로 인한 어떤 효과 그리고 그 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조항의 내재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항 간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 그것도 같이 학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헤이그 비스비 그 다음에 함부르크 로테르담 협약이 있습니다. 저는 이 네 가지를 표로 정리해서 차이점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MIA, ICC, 몬트리올, 중재법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공부하진 않았지만 빈출된 부분은 정말 완벽하게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최소한 쓸 수 있는 정도 그 정도 양은 정해놓고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무역법과 외환거래법 같은 경우에는요. 주제당 10개에서 11개 정도 있다 하는 거는 다 외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관세사 1차 시험과 2차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수험생분들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꼭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